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오토캐드, 그러니까 캐드, 이제 오토캐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캐드는 2차원적인 요소를 3차원의 효과를 내주는 설계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BIM, 레빗은 이 3차원적인 요소에 특성이라는 걸 부여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진일보적인 3차원 설계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드와 BIM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진화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진화가 그냥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너무 좀 많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캐드를 전혀 모른다 해도 이 BIM을 다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캐드가 그 제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제도의 그 스킬, 어떤 그 기능적인 거를 많이 필요로 했다면 BIM은 이 시뮬레이션, 시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엔지니어링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것보다는 좀 건축을 해보고 또 현장에서 직접 뛰어본 사람들이 쉽게 더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딱 좋은 게 뭐 설계 경력 한 2년, 시공 경력 한 3년 정도 되는 그것도 이제 대형 건설회사 출신들은 좀 어렵고요. 좀 중소 건설회사 이렇게 출신들 이런 분들이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캐드와 BIM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OT를 하면서 제가 잡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루하셨을 텐데요. 강의를 좀 이제 짧게 하려고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루했던 거는 약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레빗과 오토게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레빗을 배우려는 분들은 대부분 캐드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일 겁니다. 주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설계와 관련된 분들이 설계 툴이니까 당연히 배우려고 하겠죠. 뭐 또 그 캐드를 직접 도면을 그리고 하지는 않았더라도 설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도면을 열어보고 뭐 출력도 하고 그 정도는 대부분이 하죠. 근데 사실 BIM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오토캐드를 잘 다루지 않아도 잘 다루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오토캐드가. 근데 이제 다만 오토캐드를 하셨던 분들은 좀 이제 이해가 빠를 수는 있죠. 아무래도 안 하셨던 분보다. 그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캐드와 레빗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레빗을 하면서 자꾸 캐드에서 하던 습관, 이게 이제 캐드를 잘하던 분들이 아니라 캐드를 좀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 자꾸 뭐 캐드에서 했던 그 습관이나 생각을 고집하면서 막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레빗은 절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뭐 말 그대로 기차 운전하던 분들이 비행기 운전하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뭐 자동차야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뭐 자동차 운전면허 있다고 기차 운전하고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데 하지만 어떻든 운동하는 거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건축학도들, 건축하시는 분들, 입문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신입들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미 오토캐드와 뭐 3D 맥스, 포토샵, 일러스트, 드림위버는 이건 좀 그렇고 뭐 스케치업 등 관련된 이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많이 배웁니다.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대학 나오거나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이 건축 쪽으로 뛰어드는 그 초심자들, 그 프레시맨들이라 해야 되나 신입들을 보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재밌게도 저는 스케치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다룰 줄도 모르고.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스케치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내비 강좌를 해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스케치업 같은 거는 뭐 하루 이틀 만져보면은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기능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짜증나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캐드에서 3D로 돌려가지고 맥스에서 렌더링 돌리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스케치업은 저는 솔직히 뭐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그 투시도나 뭐 조감도나 이런 거를 할 때 외부에다가 그 비싼 돈 주고 맡겨야 되지만은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걸 마치 손으로 스케치한 것 정도의 효과를 내주는 건 스케치업에서 충분히 하니까 많은 건축사분들이 굉장히 막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설계사무소에 있는 시스템으로 어떤 그 투시도가 투시도라기보다는 그 스케치 손으로 스케치한 투시도 모양의 그림을 그 전산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뭐 스케치업이 가장 좋았고 결정적으로 또 스케치업이 또
그 프리미엄인가 이렇게 돈 주고 사는 부분이 아니면은 간단하게 돈 안 주고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축 설계사무소들이 영세하고 또 좀 쫓아내요. 돈 안 써요, 건축가들이. 같은 건축을 하면서 흉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스케치업이,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야, 그 건축 설계는 오토캐드하고 캐드 파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면 스케치업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레빗이야.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심지어는 뭐 자기 스케치업 좀 해봤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넘어갔죠. 왜냐면 스케치업하고 이 레빗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레빗을 보면서 스케치업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레빗은 단지 그림을 그리는, 아니 레빗이 아니라 스케치업은 단지 그림을 그리는 도구. 그러니까 2차원으로 그리던 평면을 3차원적인 투시도 모양을 효과내 주는 게 스케치업인 거지. 레빗은 전혀 다른 그 저기 뭐야 설계 툴입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이 포함되어 있는 조형 예술의 건축가의 그 설계 툴입니다.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아니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통해서 설계를 하니까 가장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오토캐드와 레빗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좋아요, 광고 이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광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와 레빗의 차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주 표현을 할 때 오토캐드는 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는 면으로 하지도 않고 입체로도 거의 하질 않아요. 우리 설계 도면 자체가 옛날 손으로 할 때랑 똑같은 시스템대로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레빗으로 설계 도면을 그려놓고 나면은 당황하시는 그 분들이 많아요.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왜 눈으로 그냥 실제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과거에 도면의 틀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 평면도를 보여주고 인면도를 보여줬는데 그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당황할 때가 많아요. 또 뭐 실무이나 아니면은 그 인허가 들어갈 때 당연히 그 도면 양식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겨가지고 많이 당황을 하시고 그럽니다. 어쨌든 오토캐드는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레빗은 파라메트릭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표현합니다. 파라메트릭 데이터라는 뭐냐면 파라메트릭이란 파라라는 글자가 먼저라는 뜻이고 메트릭이라는 거는 수치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 선을 긋고 그 선을 그 어떤 구분을 해놓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개체를 집어넣고 그 개체 안에 어떤 그 종류, 뭐 구성 물질, 뭐 그게 어떠한 심지어는 뭐 온도 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실제 갖고 있는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재에 대한 데이터 그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 자재들을 집어넣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르겠죠. 캐드는 그냥 선만 그려가지고 선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 미술가가 그림 그리듯이 선을 그어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거라면은 레빗은 실제 그 콜라주라 그러나요? 막 사진들을 오려가지고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뭐 자동차 사진 오려서 붙이고 막 이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레빗은 이제 캐드에서는 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뭐 벽이든 창문이든 뭐 바닥이든 뭐든 이런 거를 표현한다면 레빗은 그런 선을 이용하지를 않아요. 레빗에서는 선을 그냥 어떤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용으로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선에 어떤 특성도 없어요. 그냥 단지 보도적으로 선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벽을 만들어 놓고 뭐 마감재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집어넣는 겁니다. 오토캐드에서 마감 자재, 우리 도면에서 마감 자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인허가 도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실시 도면에서는 이 자재가 뭔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별도로 또 뭐 마감 상세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주로 지시선이나 노트, 그러니까 표기, 글씨로 지시선을 해서 표기를 하거나 별도의 데이터라는 거를 그 글씨로 적어서 넣지 않습니까? 레빗은 파라메트릭 데이터라는 걸 바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이제 똑같이 캐드처럼 지시선과 노트로 연결도 시킬 수도 있지만은 별도의 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캐드하고 레빗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오토캐드는 도면으로 출력을 해서 도면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면은 종이에다가, 레빗은 사실 그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 모니터 자체 내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는 자재가 뭐지 하면은 도면을 둘쩍거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열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을 열어보면은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캐드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 안 하는 분들 있지만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럭과 레이어로 이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블럭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변기라든지 아니면 뭐 세면대 또는 뭐 주방 싱크대 이런 거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그냥 도장 찍듯이 찍어서 씁니다. 어차피 그 설계 도면에서 그런 관련된 설비든 뭐든 이런 관련된 것들은 별개의 도면, 인테리어 도면 이런 데서 또는 현장에서 직접 하면서 샵 도면이라는 걸 가지고서는 뭐 하고 뭐 별도의 자재를 그때그때 나오는 거에 맞춰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위치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지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레빗은 그게 사실은 실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의 그 건축 환경과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자재를 그 공간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미리 선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좌변기 같은 경우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건축주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좌변기도 저도 이제 직접 인테리 그 집에서 제가 직접 공사도 해봤지만은 변기가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고 뭐 수입도 있고 뭐 자재 국산도 있고 이름 없는 것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그게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는 거는 사실 공사 시공업자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레빗을 사용하게 되면 설계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여기는 이 변기가 더 이쁘고 이게 더 고급스러우니까 이걸 집어넣어. 여기는 공사비가 싼 거니까 좀 싼 걸 집어넣어. 이렇게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전에 건축주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동안에 건축주가 또 바꿔버릴 수도 있고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자재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계 변경이 경미한 설계 변경이든 뭐 설계 변경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오토캐드는 또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는 뭐냐면 선을 구분을 합니다. 이게 중심선이냐, 이게 벽체선이냐, 마감선이냐, 이게 어떤 그 표현하기 위한 거냐, 또는 이게 뭐 창호돌만 모아놓은 거냐, 그래서 레이어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레빗에서는 그런 레이어를 사용을 안 합니다.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레빗은 패밀리라는 걸 가지고 그거를 패밀리를 묶어버려서 하나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룹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룹이 블럭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선이 패밀리랑 비슷한 겁니다. 이 패밀리라는 건 파라메트릭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로 레빗을 돌리면서 레빗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캐드에서 사용하던 블럭이나 레이어 뭐 그 익스텐드 레퍼런스, 엑스레프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레빗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오토캐드는 그 평면을 먼저 그리고 나면 그 평면을 가지고 인면도나 단면도를 그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면 단면도에 나오는 이 디자인하고 평면도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작동하는 순서가 평면을 그리고 그다음에 인면도를 그려서 인면에 어떤 조형이 들어가면은 그걸 다시 평면도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면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잖아요. 또 입단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공할 때 샵 드로잉으로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도면이 얼만큼 잘 그렸냐에 따라 가지고 시공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그 설계자는 그 아주 미세한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입단면이나 평면도를 그리는 그 이제 건축가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대충 러프하게 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걸로 말이 많죠. 근데 레빗에서는요 평면도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건물을 그냥 시공을 하듯이 가상으로 시공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가장 편리하게 하는 거는 그 평면도에서 같이 시공을 하는데 평면도만 가지고 인면도를 별도로 나중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면을 그리면서 인면을 같이 생각을 해요. 또 단면도 같이 생각을 하고 凸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까지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을 아예 3D 작업을 하듯이 3D 맥스 작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요. 그렇게 하나의 건물 덩어리를 다 만들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평면도를 만들고 인면도를 만들고 단면도를 만드는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빗 자체에서, 그러니까 BIM 자체 내에서는 평면, 인면, 단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단면을 그 단면선만 만들어주면 단면도가 자동으로 그려지고 그걸를 종이로 출력하기 위한 어떤 그 도면 양식에 집어넣을 때 그때나 이제 좀 손을 봐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그래서 저는 레빗으로 작업을 할 때는요, 평면만 보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평면을 보면서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으면 단면도 당연히 보고, 그걸 투시도 보고, 동시에 보면서,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건물에 이 부분에 뭐 탁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 탁자가 여기 위치가 맞는가, 그리고 그 실제 사용자의 모습을 봤을 때 전혀 뭐 흉하지 않은가, 이거를 직접 확인해 가면서 그 투시로 확인을 해보고, 투시도로 확인을 하고, 단면도로 확인을 하고, 인면도로 확인하고, 이렇게 또 평면도로 확인해가고, 이걸 확인해가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계를 한다는 거는 도면에다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가상으로 지어놓고 그걸 가지고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투시도, 뭐 상세도,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거죠. 예, 조감도, 투시도 이 부분들은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캐드라도 옛날 도면 그리는 거 단지 선을 연필로 그리느냐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로 그리느냐 차이였으니까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투시도나 조감도 업체한테 보내버리면은 그 업자들이 그걸 가지고 추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별도로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레빗은요, 이미 설계가 끝나면은 조감도, 투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면을 만들 때 맨 처음에 평면 계획을 잡고, 인면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단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뭐 상세도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치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감도, 투시도 이렇게 만들면은 이 순서대로 이걸 하다 보면은 이 기간이 뭐 예를 들면 주택 뭐 한 단층짜리 주택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걸릴 겁니다. 물론 이제 설계사무소는 안 걸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면 그리는 거 빨리빨리 그리면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그 모든 전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뭐 인허가나 심의 받을 때만 그렇게 짧게 걸리는 거지, 전체 그 도면을 완전히 출도를 해가지고 업자한테 넘겨서 준공까지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다면은 뭐 오래 걸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레빗도 실제적으로 그 그릴 때는 오히려 그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릴 때보다 더 오래 걸려요. 실제적으로 처음 할 때는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도면화 시키는데 손으로 걸리는 게 2, 3일이면 족하다면 레빗은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대신에 문제는 그 일주일 안에 조감도, 투시도까지 다 포함이 돼 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드를 중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치면은 레빗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어쨌든 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릴 때 조감도, 투시도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레빗이 하는 시간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어떠한 비용면이라든지 어떠한 그 전체적인 그 설계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오히려 레빗이 뭐 그런 부분에는 좋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빗은 뭐 어떤 적산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조감도, 투시도는 별도로 제작해야 되지만, 캐드에서는 별도로 제작하지만 레빗에서는 자동으로 마치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내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내부 시설물은 그 캐드를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안 하죠. 왜냐면 그거 부분은 이제 변동 사항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주요 구조물이 아닌 부분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그냥 대충 상상하고 대충 집어넣고, 그리고 인테리어한테 맡기죠. 막말로 설계사무소에서 싱크대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싱크대 업자들이 하죠. 장롱도 마찬가지고요. 붙박이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이동식장으로 할 거냐, 이것도 그냥 대충 그림해주고 설계사무소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인허가 문제, 행정적인 문제, 건축 행정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구조하고도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레빗을 하게 되면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내부까지 다 들어갑니다. 바닥을 마루를 깔 건지 장판을 깔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조감도, 투시도까지도 나와야 되고 그게 현실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좀 집착성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설계의 의미에 본다면 오토캐드는요 그냥 단순한 제도예요. 말 그대로 제도라는 게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들 제조할 때 그 제자고 도가 도면할 때 도자, 그림 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화나 이런 그림이 회화 같은 그림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수치에 의한 도면을 그리는 제도. 그거 이외에는 사실 오토캐드는 별게 없어요. 물론 뭐 3D 기능도 있고 무슨 특수 기능도 있고 뭐 파라메트릭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뭐 오토캐드도 발전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안 쓰죠 거의. 근데 레빗은요 제도가 아니라 그냥 시뮬레이션 시공이에요. 가상으로 건물을 지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어보고 그걸 갖고 테스트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일조 문제라든지 뭐 열 관류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이것도 테스트가 돼요. 지금 하는 업체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쪽까지는 아직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테스트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벽체에 들어가는 구성 물질의 그 어떤 물질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여름 그 지구상에서 어떤 경도 위도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태양의 각도까지 들어가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실내의 온도 변화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리창 부분에 어떤 그 열 관류율이나 이런 것까지도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요,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름에 햇빛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냐까지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뭐 외주에 맡길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그게 그 많은 그 레빗을 그 관심 갖는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단지 도면이 빨리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도면을 그리는 거, 설계를 하는 거는 속도는 그걸 작업하는 사람들의 그 속도에 따른 건데 그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다만 레빗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빨리 하는 거는 어떤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많이 하는 거는 좋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건축 단계,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또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모든 환경, 즉 그 순수한 그 건축 그 설계 제도의, 그러니까 건축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관련되고 시공 내지는 유지 보수에 관련된 것까지 이미 다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디멘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디멘전이 차원이죠. 어떻게든요, 아무래도 설계 도면을 3D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현장 설계를 하면서 3D로 한번 철골 구조물을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3D로 하면 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간섭 부분을 저희가 그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체크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만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정말 사기꾼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왜냐면 3D를 하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D로만 해야 됩니다. 그 2D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간섭 사항이 생기거나 뭐가 잘못된 게 나와요. 그럼 그 이제 뭐 죽으라고 욕도 먹고 또 밤새가면서 바꿔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시공이 아니 시뮬레이션이 이제 레빗은 3D가 되는 거다. 3D로 아니 100% 3D예요. 2D 제도 자체가 안 돼요. 얘는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 3D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특히 설비 쪽에서는 설계 쪽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덕트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이스웨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트레이 이런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디 가서 부딪히는지 어디 보에 닿는지 어디 가서 막히는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이 이걸 여태까지 무시를 해왔는데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기둥과 접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위치에 뭐 위로 올라갔을 때 구조적으로 어떤 골구도도 3D 임체로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창문이 어디에 뭐 건드려지는지 뭐 개구부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지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게 3D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D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이게 떨어져서 겹치는 건지 아니면 붙어서 겹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3D는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자, 설계 기법에서 얘기하면 어떻게든요. 이제 설계 기법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그 대지 위에다가 뭐 그리드 그려가지고 뭐 도면 그리고 뭐 일하는 이 정도 방법 그거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메스로 이렇게 메스 디자인 방법이라는 걸로 가지고 상상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라는 게 이제 설명을 갑자기 하려니까 예 뭐 평면을 취해서 인면 단면을 그린다든지 뭐 요런 그런 이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예. 설명 곤란할게요. 근데 레빗을 이용하면은요, 설계 기법이 있어요. 건축 설계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로프팅 방법, 메스 디자인 방법, 그다음에 레고 블럭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이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만의 어떤 설계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사람 모양의 건물을 그린다고 치면은
이 2D로, 그러니까 오토캐드로 그리려면은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인면부터 먼저 해야 될지, 뭐 평면부터 먼저 해야 될지,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3D로 하게 되면은요, 3D가 아니라 레빗을 하게 된다면요,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건물 모양의 설계 도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시공 디테일에 대한 거는 우리 건축 도면을 보면 이제 현재 건설 현장에 보면은 샵 드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축가가 전체적인 큰 틀의 설계 도면을 납품을 하면 시공자가 그걸 가지고 실제 디테일을 그려가지고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공자라 그래가지고 설계 도면을 전혀 모르면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건축자가 뭐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공 디테일이 건축가가 그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하는 설계 도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거의 뭐 그냥 남이 쓰던 거 따다 쓰고 그러니까 발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레빗은요, 이 시공 디테일이라는 걸 설계 과정에서 미리 다 고안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주택을 시공하고 그런다면 바닥에 난방 배관이라든지 어떤 장판이라든지 심지어는 벽의 벽지까지도 단열 문제나 이런 거를 미리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이비트 시공을 한다면 드라이비트가 인슐레이션 위에 뭐 페인트가 들어가고 메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선 그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기존의 설계 도면은 선만 그냥 마감선이라고 찍어놓고 드라이비트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드라이비트 시공업자가 그거에 대한 걸 넣었는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이미 시공 디테일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시공할 때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니죠.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경미한 설계 변경도 있고 자재 변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벽지의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에러가 생기면 레빗은 그 에러 되는 부분을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단열이 내부 단열이냐 외부 단열이냐, 방수라도 내부 방수냐 외부 방수냐, 이게 달라지면서 실제적인 그 우리가 안목 치수라 그러죠. 그 건축적인 면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공간에 실제 치수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를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설계 방식하고 달라진 게 없다. 먼저 그냥 흰 종이나 어떤 그 설계 조면, 뭐 트레이싱지나 아니면 모는 종이 같은 데다가 먼저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종료하고 나면 그 도면을 이제 뭐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는 직원한테 넘기기도 해가지고 제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도로 해서 도면화 시켜놓고 도면을 보면서 자기가 처음에 그 상상하면서 그렸던 그 스케치와 비슷한가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죠. 근데 레빗은 정반대입니다. 제도가 없어요, 아예. 그냥 계획을 가지고, 그냥 계획 가지고 그냥 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레빗 안에서도 물론 계획, 매스 모델링이라 해가지고 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조형적인 어떤 특수한 모양을 만들어낼 때 그런 거고, 그냥 바로 그 상상한 대로 그 계획을 하면서 바로 도면을 그리면서 그거 설계를 끝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도면화 작업이라는 거를 별도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과 동시에 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면 수정은 이게 도면 수정 부분인데,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면에 뭐가 바뀌었다, 뭐가 변했다, 틀려졌다. 그러면은 평면을 수정을 하고 평면들을 다 수정을 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인면도 단면도를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치도까지 수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수정을 해야 되죠. 근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아예 시공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를 수정을 해버리면 그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면에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설명해야지 아마 될 거예요. 도면에 이미 반영이 된다, 자동으로.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자체를 바꿔놓고 그걸 도면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기둥 위치가 바뀌면은 그게 뭐 평면도에서 바꾸면 그게 단면도에서도 자동으로 바뀌어 있어요. 문의 위치를 바꾸면은 당연히 바뀌어요. 문 종류를 바꿔버리면 당연히 단면도도 같이 바뀌어버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실무로 직접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